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4월 22일, 오늘은 4월 22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가 4월 중순에 좀 펌핑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펌핑이 안 나와서 이 음봉을 보면서 82,000불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그쵸? 요 사이. 그런데 위로 갔습니다. 속았어요. 그쵸? 한쌤도 암호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별로 뭐라고 할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잡아드렸죠. 그죠? 여기서 잡아드렸고 이 구간에서 익절 로스를 진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못 잡으신 분들이 여기서 잡아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놓친 거는 놔주시면 돼요. 음. 그런데 이 상징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좋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디커플링이 나는 경우는 비트코인과 미증시의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뒤지느라고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자, S&P 여기 있네. 아, 저기 있군요. 여기 이거 보면 되겠다. S&P 미국 이제 대기업 지수 코스피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S&P랑 같이 좀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4시간 정도 차트를 켜보도록 하죠. 자, 4시간 정도 차트를 켜보고 4시간 정도 차트를 켜보게 되면 4월 20일 오후 저희 밤부터 해서 이렇게 5월 20일 새벽부터 해서 슈팅이 일어났고요. 420일 밤부터 해서 4월 20일 밤부터 해서 그쵸? 21일 날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상대 음봉이 떨어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완전히. 나스닥은 좀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어디 갔냐? 나스닥 조금 더 극단적으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과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 않을까, 역시나 항상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자본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다고 보시면 안 돼요. 해지 수단으로 지를 찾은 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굴까요? 비트코인은 역사상 지금 코인 베이스 차트입니다만 달봉 정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렸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대세가 되기 그 전에는요, 여기가 더 많은 거래가 실렸었습니다. 그쵸? 여기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었고, 그러면 지금 사는 물량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언급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추세가 넘어갔어. 4월 중순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서 4월 초 정도에 상승을 했었고, 요 구간에서의 순환매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고, 요게 상승할 때 그렇게 많은 알트코인들이 동시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알트코인 동시에 같이 빠졌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일단 어떤 그런 이슈, 그러니까 뭐 프롬프의 언급이라든지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순간적으로 펌핑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틀렸다고 봐야겠죠. 틀렸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놓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좋은 음봉에 대한 확인인데 이걸 가지고 셔퍼시장 노려볼 수 있다고 해서 분들은 이제 손절을 치셔야 돼요. 반드시 손절을 치셔야 돼요. 요거 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승패에 대해서 패죠, 패.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쌓여서 저는 매수는 한 턴을 더 두고 보고 GDP 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셨다는 분들은 러프하게 보게 되면 지금 9만 불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력 파동을 패턴상으로 봤었을 때 저는 이걸 LBC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ABC 파동을 보면서 ABC 파동에서 128.6 9만 불 조금 더 연장파가 진행이 된다면 9만 1000불 정말 많이 정불된다면 이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9만 4,000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만 한 1000불 정도까지는 반등 여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9만 1000불이 더 가까워진 상황에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손절가를 주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 또 거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얘를 어느 정도 커버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거래가 터지고 반등을 많이 해요. 실제로 거래가 터지고 거래가 터지는 포인트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전환에 대한 포인트라고 봤었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여기서 중간적으로 과정이 거래가 터지고 나오죠. 여기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를 볼 수 있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올 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 오면 액션을 매수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놔주셔야 돼요. 이건 놓치셨으면 놔주셔야 돼요. 제 눈에는 그래요. 이걸 뭐 맞췄다 못 쳐라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왜냐면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쇼스각을 보셔도 좋다는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탄셈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손절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안 나가셨다, 난 저배를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준으로 손절 잡기가 좀 다소 애매합니다. 지금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한 9만불 정도로 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하나 작도가 되게 되고요. 이제 추세에 대한 작도가 깨지는 시간이 20한 4, 5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렸던 20한 4, 5일 정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유지를 하되 요 변화가 이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화가 생겼고 이 변화는 지금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레귤러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잠깐 디커플링이 나긴 했었습니다. 디커플링이 나긴 했었었는데 디커플링이 났었을 때 사실은 조금 특히나 증시가 먼저 빠지고 비트가 버텼던 상황에서 있어서 비증시라는 것은 저 글로벌한 경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글로벌 경기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뭐 얘가 또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좀 중기적으로 올라갔었을 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잘 없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저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게 좀 미친놈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위험해 보여요. 이 자리는. 그죠? 그래서 이 위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뭐 저의 실력으로는 못 먹습니다. 역시 매매할 때는 내 주제를 알아야 되거든. 매매할 가치가 좀 없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나중에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나면 이런 구간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나 이런 구간에서 노리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갈 가능성도 없냐는 아니겠죠. 있겠지만 매우 낮아 보이고요. 그것도 이제 매매로서는 좀 매력적이지 못하다. 저희들은 철저하게 놀림목을 노리는 매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주봉상 스토캐스틱이 나중에 보고리를 언젠간 만들 겁니다. 이 보고리를 만들고 추세가 깨어질 때는 상당히 많이 깨질 수 있어요. 상당히 이 추세가 이게 메이저거든요. 지금 요 추세가 깨지면서도 이게 되게 아팠었고 요 추세가 지금 버티다가 깨지면서 다시 리테스팅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이저 추세고 이게 진짜 메이저 추세야. 이제 이거 정말 메이저 추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상승 파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찐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찐 세력은 여기서 산 거라고. 거래량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죠. 얘네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주던 상승파는 끝이 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은 언젠가는 등장할 거란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뭐 바로 이렇게 갔을 때 오파를 만들어준다고 했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 다음은 떨어지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럼 제가 이제 그 가을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도 일단 그 중기성으로 하는 매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4월에 반등이 나왔고 버티다가 9월에 반등이 나오면서 66년까지 한번 보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몰라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또 고려를 상승적인 관점에서 좀 고려를 좀 해보고 그럼 이런 구간에서는 또 알트코인들이 또 순환매가 등장을 하면서 이 상승장에 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달려들지는 마시고요. 여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깨고 26년에 딱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그림도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한 얘기지만 후자를 좀 더 높게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갔다가 여기서 리테스트 받고 다시 쫙 올라가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비트코인을 막 열광하고 있는 이때 이게 다 털어버리고 여기서 쫙 날아가는 26년, 26년 하면 27년 정도에 날아가는 그 시나리오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게 메이저거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이거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뭐 맞았다 틀렸다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큰 견적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좀 싸한 그림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로 아래오른 빠지고 있죠, 그렇죠? 빠지고 있고 뭐 밀큰 애들 올라가고 쭉 같이 튄 애들도 있겠지만 있죠. 스택스 이런 애들도 튄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튀는 것보다는 튀는 애들보다는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소 더 많단 말이죠. 그것은 이것은 이제 알트코인의 비트코인의 흡성대법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흡성대법 얘기했잖아요. 그죠? 흡성대법은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진행되더라도 그냥 상승의 끝물에 좀 자주 등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애들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천천히 모아가는 거 여전히 오케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오스 우리가 뭐 맨날 보는 게 이오스였으니까 이오스는 뭐 지금 900원대잖아요, 그죠? 뭐 이런 데서 모아가는 거 이 꼭대기 산 거 아니잖아요. 이건 팔아라 그랬고 대놓고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하방이 좀 열려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래요. 뭐 무조건적으로 좋은 얘기보다는 일단은 좀 남들과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그죠? 페페 이런 애들 난 먹을만 도전해볼만 하겠죠. 매매가 그죠? 매매가 좀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알아서 하십시오.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고 뭐 발란체라던가 올라서 뭐 먹을 뭐 완전히 시장이 죽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죽은 건 아닌데 일단은 뭐 조금씩 그냥 아까 전처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툭툭 먹고 째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게 반드시 꼭 지키셔야 될 것. 로스컷 손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위를 안 되는. 노보스 이런 것도 조절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도 뭐 재미삼아 살짝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터무니없이 옛날처럼 막 20%, 30% 팍팍 가는 것보다는 2에서 5%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가볍게 툭툭 그죠? 툭툭. 제가 이제 예전에 단타 칠 때 그렇게 툭툭 가벼운 모습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챙겨가면 그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여기서 2만 원, 여기서 5만 원, 여기서 2만 원 이렇게 모아도 100만 원 가지고도 수십만 원은 벌 수 있고 1000만 원이면 수백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무지성 존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또 한국 증시 쪽에 또 매력적인 애들 많으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겠고 오랜만에 오늘 저 주식들 좀 구경도 좀 하도록 하죠. 자, 뭐 일단 삼성전자는 뭐 여전하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는 뭐 한번 55,000원 정도 큰 변화 없고 그냥 천천히 그냥 또 눈치 보고 있는 거지, 그치? 6만 원에서는 좀 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만 원 밑에서는 또 살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거든. 이렇게 변화를 다 못 잡아내요.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이었고 여러분들께 맨날 추천드리는 종목이었죠. KT, NG. KTNG는 저희들이 뭐 여러분들께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KTNG 노래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아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죠? KTNG 여기서 추천을 많이 들었었고 저는 여기서 팔아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다시 조금 사서 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 평단이 이 정도 됩니다. 여기 거리 터졌던 거 보이시죠? 터지고 나서 반전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평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좀 적어요. 좀 더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배당 받으시면서 계속 홀딩 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이런 애들은 여러 어르신들 장투하기엔 참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KTNG 담배에서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실은 술, 담배, 그러니까 본능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좀 좋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술 회사, 담배 회사, 그리고 일단 우리는 요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통신 회사. 그런 것들이 괜찮거든요. 실제 이번에 U 플러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U 플러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또 팔아버려서 좀 아쉽긴 하죠. 11,500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버렸죠. 그죠? 10,0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12,000원 넘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죠? 플러스는 뭐 저도 요거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또 아쉽긴 합니다만, 이 첫 번째 웨이브를 먹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플러스 나중에 한 13,000, 12,500원 넘어가면 좀 팔아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통신주들은. 이런 것들 아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단단하고 편하고, 그죠? 이런 종목들 많아요 아직까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생활건강 뭐 이런 애들도 노려본지 가겠다, 그죠? 네. 뭐 한국 주식도 예쁜 애들 많고, 일단 대선이 좀 있으면 치러질 거잖아요. 다음 달인가? 다음 달에 대선이 치러질 텐데, 다음 달에 치러진 거 맞죠? 6월 다다음 달인가? 그러면 치러지고 나면 어떻게든 경기는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지지하시는 뭐 정치적인 성향을 띠길 수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성향은 띌 수 있겠지만 남을 문재인을 비난하지는 말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후보가 있으시다면 그 후보에 관련된 뭐 테마주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냥 뭐 어차피 리스크의 리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큰 이변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좀 유력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워낙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응원하시는 분들께는 송구하지만 잘못을 많이 했어요. 절차적으로. 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의도는 어떻게 됐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스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도가 어떻게 됐든 절차적인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좀 국회의석도 그쪽 당이, 대통령도 그쪽 당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번에는 이제 예전부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테마주도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되셨던 간에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소신으로 인해서 뭐 자칫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 그런 마음은 안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참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죠. 그죠? 저 실적이 어떻게 됐던 사람으로서는 참 멋있는 분이었으니까.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은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막 상승했다고, 여기서 누가 상당히 많이 샀거든, 누군가가. 이거 물린 거라고 봐야. 이거 일단 이렇게 튀어서 이렇게 고점 터지는 건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거래가 많이 나오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었다 거래가 탁 터진 거는, 이거는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참 더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금 눈치를 조금 보고 여유 있게 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20만 4일 넘어가서 추세가 깨지게 되면 역시나 82,000불을 조금 노려보는 쪽으로, 82,000에서 8만 사이를 좀 노려보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게 빠진다고 해도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와주면 어쩌면 이때 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또 어쩌면 많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보다는 일단 이 추세를 좀 살리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좀 보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떨어지면 또 노스컷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노스컷 해버리면 되고, 저처럼 아니면 그런 타이밍에 맞춰 아주 소액, 이제 여러분 투자자든 금액 약 10분의 1 이하로 꺼내서 뭐 숏포지션을 끌고 가셔가지고 해칭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게 해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숏포지션 수익금으로 다시 물량을 채우는 겁니다. 저는 그러려고 선물을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철저하게 숏을 보죠. 올라가는 거에 두렵지 않아요. 현물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코인은 아니겠지. 코인은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개떡 같은 이야기들도 찰떡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뭐 오늘 뉴스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모아정님, 백금은 ETF라서 증권사 쪽에 물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제가 미래에셋 실적이 부족해서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래에셋 증권을 계좌를 굳이 없애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저한테는 떨어지는 건 없지만 이제는 실적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갖고서 자격증도 더 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께도 죄송스럽네요. 아무튼 요거는 증권사 가셔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래티늄 아니면은 현물을 그냥 백금괴를 사버리시는 겁니다. 백금괴를 당근이나 이런데서 아니면 실제 거래소에 사시든 당근은 조금 문제가 있으려나? 아무튼 백금괴를 사셔도 되고 종이 백금이 또 있을 겁니다. 은행에 가서 수수료 조금 세금 조금 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화장님 같은 경우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들고 있긴 아니잖아요. 제 자녀를 물려줄 정도로 오래 들고 계셔야 돼요. 뭐 그게 큰 돈, 빠르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장기로 보셔야 되니까, 그죠? 자녀분이 계시다거나 뭐 그렇다면 뭐 좋겠지만, 그죠? 저는 이제 그거를 사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 자식에게 뭐 나중에 딱 뭐 20살 됐을 때 딱 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금과도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은행, 그러니까 이건 티커니에 차트에 있는데 약간 은행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그 투자 자문사 가서 물어보시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보자. 그리고 뉴스 체크해야죠. 오랜만에 추님 카페를 좀 와봤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죠.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경선 득표 89% 쇼크. 가운데 견제 없다. 그쵸? 영남도 1인가? 사실상 후보 확정이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래요. 네. 아무튼 사실상 89%면은 그리고 의석수도 180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상 뭐 독재가 가능한 의석수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그냥 이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당선되신다면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겠죠. 잘해주시겠죠. 네. 국민의힘 경선은 한심합니다. 그죠? 이분들을 참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차피 잘해주셔서 좋은 경쟁이 이루어져야잖아요. 당파라는 게.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한국 대미 무역 흑자 줄일 방안을 게시했다. 보안 증립이 분리 대응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 최성목 경제부총리님 멋있게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요. 그렇죠? LNG 항공기 구매를 하고 그렇죠? 은행이 하자 뭐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죠? 자, 트럼프 성내는 약달러 만들기 원화값 절상 압박 대비해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달러가 약화가 될 거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드렸습니다. 1,500원까지 가게 되면 좀 빠질 겁니다. 근데 그 빠뜨리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7월에 또 디폴트가 터진단 말입니다. 계속 그 구체 상황 올리면서 계속 빚을 내면 못합니까?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이 돈을 한번 터트려야 돼요. 항상 말씀드려 몇 년 전에 제가 리세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더 가버렸잖아. 그런데 역시 터트려야 돼요. 그 터트리는 방법이 이제 트럼프가 기똥차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를 리세션을 일으켜버려서 금리를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은 채권금리 가격이 채권금리 확 떨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버려요. 이미 발행된 채권 가격들, 이미 발행된 채권들은 이득이죠. 이미 이제 고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어째 확정이고 그 대신에 이제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자 뭐 큰 그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이게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원 이상은 될 겁니다. 왜냐면 한국이 미래가 더 안 좋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낮춰버리면 이제 신규 채권 가격이 이제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가격도 떨어져서 이제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러면서 이제 뭐 관세를 또 막 한다고 쇼를 해가지고 관세를 일부라도 잡아낼 수 있다면 국가주체를 좀 줄이고 지출을 줄이고 관세로서 세수를 또 확보하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저기서 채권은 신규 발행 채권입니다. 신규 발행 채권은 가격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이 금리라고 할게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금리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자 부담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벌면서 자국에다가 이제 생산 그 기지들, 생산 공장들을 막 엄청 해서 중국에 대한 생산 영향력을 또 벗어나려고 하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총대 맨 거라고 봐야죠. 극약 처방이에요. 극약 처방. 그럼 그 시간 좀 필요하거든. 그 버틸 때 그게 이제 생산 국가로서 가면서 버티는 시간까지 이제 채권을 좀 이자를 줄여놔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만 이제 달러의 패권이 예전 같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한국이 더 문제죠. 한국이 더 문제지만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당직적으로 힘이 좀 생겨질 것이고, 어쩌면은 이제 뭐 우리 그 만약에 이제 당연히 당선되는 분께서, 제가 머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일단 당장의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내어 주신다면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으쌰으쌰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교통 19조 적자 어쩌고 저쩌고, 그쵸? 내 투자권 안 보인다. 현금 보유량 늘리고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은 언젠가는 들어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이럴 때 미리미리 사두는 게 좋아요. 천천히. 증시 급락하자 B2 확산, 신용대출 고리 더 불안하다. 이거 참. 이놈의 B2. 하여튼 부채는 터져야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들 돼지 새끼들. 뭐 자꾸 빚내서 투자하고 지랄이에요. 그죠?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새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주가 티자 대주주 먹튀. 이제 튀면 파셔야 됩니다. 항상. 자, 달러 빈자리 유료화랑 국채가 채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 엔화를 투자하셔라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인도 증시를 포함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한미일 줄줄 할 때 디프티 지수는 계속 오르죠. 봐봐. 인도가 최강대국 최고 좋잖아. 그러니까 한스님이 말하는 것들 중에서 100가지가 있다면 90가지는 맞다니까요. 그렇죠. 네. 신임 나디아입니다. 대기업도 외국인 채용 늘립니다. 외국인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한국의 청소년분들 한국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이랑 경쟁하셔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되고요. 이거 이민 정책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외 결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 시민권 적극적으로 줘야 됩니다. 국민 시민권. 죄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줘서 얘네들한테 세금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단일 민족, 그죠? 단일 민족 국가로 유지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미국처럼 해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 안 그러면 전쟁밖에 없어. 미래를 위해서는. 물론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부처에서 얘네들 교육시켜야 돼요. 중국 사람들 한국 와서 개판 치죠. 제주도에서 차에서 담배 피고 똥 싸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편드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요. 인성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경우가 상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가서 엄청난 결례를 변할 때도 많거든요. 실제로 혹시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에 식당 갔을 때 종업원이 안내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본 적 없으십니까? 그 일본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무개념이고 결례예요.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 그냥 다 앉아버려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냥. 그쵸? 그런 경우 많거든요. 길바닥에 침 뱉고. 그럴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중국 사람 보는 눈이랑 똑같은 거야. 중국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것들을, 걔네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면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걔들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고 살고 싶다고 느끼겠죠. 그죠? 매력을 느끼겠죠. 제가 발리를 다녀왔습니다만 발리라는 그런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보다 그 발리라는 그 주민들에게 너무 매력에 빠져서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살진 않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물건들을 더 찾아보게 되고 한 개 더 알게 되고 그렇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길어지고 있어요. 뒤에 그 얘기들은 뭐 들어보시면서 재밌게 뭐 그냥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다이소 3,000원, 어쩌고 저쩌고. 네. 내 집 마련. 지금 사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 단독 다 1가구이신 분들은 집을 사셔야 돼요. 지금 1가구이신 분들은 사셔야 되고 다주택자분들께서는 투자기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잘 보고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송도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같긴 한데 세종이 좀 아쉽죠, 그렇죠?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휴전이 되면 어쨌든 전설주도 오를 겁니다. 이제 휴전이 안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점점 찌끌리고 있는데 결국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지금은 비트코인은 좀 오르고 있지만 알트코인들 반응이 조금 신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지켜보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정말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86,000불 달러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시고 86,500에서 86,000 사이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시고 손절가를 여기다가 85,000에다 잡아버리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1.5%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니까 뭐 그건 님들 선택입니다. 님들 선택.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뭐 이런 여기 올라갈 때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아니면 좀 여유롭게 보실 분들은 이제 82,000불 아직도 좀 기다려 보자고요. 네. 기다려보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할까? 또 타이밍이 나오거나 이게 좀 이렇게 낚싯대처럼 걸려야 수익이 나니까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